탈모를 더 야기시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남성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여성한테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탈모에 소인이 있는 분들한테만 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공통된 그런 습관들을 막 이렇게 몇 가지 또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겹치는 게 있었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오늘 제가 탈모 전문 의사로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탈모가 뭔 거 같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같은 탈모 연합군으로서 교육을 해드렸으면 알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죠. 사상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탈모는 그냥 머리카락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봐 PD님,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아무 잘못을 안 해도 일반적으로 빠지는 게 100개 미만은 빠져요. 100개까지는 그런데 50에서 80개 정도는 빠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머리카락이요? 네. 저도 빠진다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근데 빠지는데 빠지는 만큼 생기기 때문에 밀도는 똑같아 보이는 거지 계속 매일매일 빠지고 있어요. 우리 탈모 환자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꾸 빠지긴 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늘어지는 거고. 저도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서로 막 이제 머리카락 땡기고 많이 놀잖아요. 이제는 그 머리카락 한 올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새치조차도 뽑는 거를 전 너무 극혐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잘 때 몰래 흰머리 뽑아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얼마나 승질을 낸지 몰라요. 다 잔달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모낭이 손상받은 순간 나한테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다시 자라나면 뽑아도 상관은 없죠. 다시 자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탈모 환자들은 그 한 모라도 소중한 거예요. 탈모 환자분들이 흔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탈모를 더 야기시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물론 이 탈모의 원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유전이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유전적인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뭐 약으로 해결을 했어. 그거 외적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탈모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제가 항상 유전력을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설문지에 보면 막 고모, 이모 다 있던데요? 네, 다 조사를 해봤는데 가족 중엔 없는데 본인은 탈모가 심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습관들을 막 이렇게 몇 가지 또 설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겹치는 게 있었어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탈모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잘못된 습관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급격한 체중의 변화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바디 프로필 많이 찍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도 또 급격히 살을 많이 뺀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3개월에 바디 프로필 완성 뭐 이런 식으로 급격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남자도요? 그럼요. 남자 여자 불문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영양분과 모발에 공급하는 영양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먹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단백질도 먹고 되게 영양식으로 먹지 않나요? 근데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는 체지방률 10% 미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죽고 사는데 머리카락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위장, 간, 심장 이런 거 돌아가는 건 중요한데 머리에는 혈류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만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빠지죠. 좀 후순위로 밀린 거네요. 그쵸.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지방량 10% 미만에 도전을 해가지고 쫙 다 빼고 찍어가지고 엄청 멋있는 결과물은 얻었는데 그때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때 진짜 내가 그 사진 한 장이 뭐라고, 사실 그 한 장 찍고 나서 다음 날부터 엄청 먹어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찍었거든요. 그 사진이 뭐라고, 그때 빠졌던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 회복된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요즘 바디 프로필이 열풍이고 인스타에 진짜 바디 프로필 내걸어 놓지 않은 사람이 없는 정도로 많은데 저는 이 바디 프로필 찍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정하고 싶다 그럼 적당하게 한 10%에서 한 15%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나머지는 포샵으로. 요새 업체분들이 포샵 진짜 잘하거든요. 굳이 10%대 밑으로 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탈모 유전력이 전혀 없고 살을 빼도 머리 빠짐이 심하지 않다 뭐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탈모인이라면 체중을 확 줄여가지고 뭔가 이 사진 한 장 건지는 것보다는 머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비타민 A 과다 섭취예요. 비타민 좋은 거 아니에요? 비타민 C 메가도즈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는 비타민들 다 메가도즈 하는 거예요. 다. 피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비타민 A가 꽤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했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기도 하고 탈모가 오고 또 근육통도 유발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A가 머리카락
머리카락의 생장 주기에 영향을 주고요. 모발의 사이클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 사이클을 거치는데 이 주기를 앞당기니까 빨리 휴지기로 돼서 모발을 탈락하게 만드는 거죠. 회전수가 있는데 이 회전수를 당김으로써 죽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딘가 뭐 유전력도 없고 뭐 특별히 머리가 빠질 일이 없는데 자꾸 모발이 빠진다. 그때는 비타민 A가 부족하진 않은지 과다 섭취하고 있진 않은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유전력도 없는데 미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비타민 A를 한 6개월 전부터 과다하게 복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하나가 조금 걸려가지고 환자분한테 이제 이거 중단하자.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봤더니 모발 빠지는 게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영양제가 오히려 안 좋게도 작용할 수 있군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 민감 시기가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가 특히 청소년기라던가 산후탈모, 그 다음에 이제 폐경, 이때 이제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탈모가 많이 와요. 보통은 이게 시기가 또 넘어가고 호르몬이 균형을 잡히면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가다가 복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영구 탈모가 된 거죠. 특히나 여자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모발을 잘 잡아주고 있다가 출산을 해버리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지면서 이 잡고 있던 모발을 확 놔주는 효과를 줘가지고 머리카락이 진짜 뭉탱뭉탱 빠져요.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보통은 이게 자연 회복이 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정말 휑한 게 계속된다. 그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성분들 요즘에 임신하기 전에 이미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출산을 하고 나서 바로 거의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경제활동에 다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회복이 되지 못하면 모발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기 있잖아요.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분들도 이 내용을 꼭 아시고 와이프분의 건강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평생 갑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탈모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철분 부족. 여성분들은 생리를 매달 하잖아요. 생리가 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생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매달 하지 않고 막 3달에 한 번, 뭐 6달에 한 번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많이 두터워졌다가 한 번에 확 배출되다 보니까 출혈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철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탈모가 올 수가 있어요. 생리를 매달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철분 부족이 있지는 않은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 모발들이 가늘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본인이 혹시 갑상선 수치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남자분들보다는 좀 여자분들한테 좀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는 케라틴의 구성 성분이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모발 생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영양을 좀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소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치킨이라던가 삼겹살 뭐 이런 아주 기름진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원장님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죠. 저도 좋아하는데 맛있으니까 좋아해서 또 많이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모낭으로 가는 혈류도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피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탈모가 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식습관인 거잖아요. 한 번 먹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진 않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잖아요. 1년, 2년, 10년 쌓이게 되면 당연히 이런 습관들이 탈모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날달걀에 흰자에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얘가 체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비오틴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발의 생장과 생성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모를 야기하는 거예요. 가수들이 뭐 못 푼다고 날달걀 먹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너무 매일매일 먹게 되면은 이것도 탈모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가수들 중에 탈모가 없어요? 아름아름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탈모에 이제 유전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탈모에 취약한 분들에 해당하는 거지 탈모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탈모에 강한 사람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유독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폐가 약해서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리는 확률이 높듯이. 맞아요. 원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이것도 바디 프로필 열풍이랑 비슷한데 진짜 역대 헬창들이 최근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다들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헬창이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해요. 아침 운동하려면 카페인 또 한잔하고 몬스터를 많이 마시잖아요. 단순 카페인이 아니라 카페인에 카페인을 더해서 아주 고함량 카페인을 한 번에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카페인 섭취의 문제점이 뭐냐? 얘는 이뇨작용을 해요.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우리 체내에 탈수 작용을 야기를 시키고 탈수로 인해서 모근으로 공급되는 수분 공급도 제한이 되면 모근 세포들의 활동이 줄어가지고 모발 생성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모근이 약해지고
강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탈락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살짝만 당겨도 그냥 많이 빠지는 거예요. 체지방률 많이 줄인 사람들은 머리 당기잖아요. 그럼 막 뭉퉁뭉퉁 빠져요.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문제는 헬창분들이 그 몬스터 한 잔만 마시냐 하고 나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저녁 운동하기 전에 몬스터 하나 때리고 막 이렇게 아주 여러 번의 카페인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카페인을 그냥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루 한 잔 마시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고함량의 카페인을 여러 잔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가르마 타는 습관이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포니테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막 머리를 당겨주는 그런 헤어 스타일링 때문에 견인성 탈모가 온다고 했잖아요. 남자분들은 간과하는 부분이 요즘에 포마드 하시는 남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주 제품으로 반듯하게 좌우를 갈라가지고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그거를 그냥 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겨요. 완전 갈라버리거든요. 일종의 견인성 탈모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르마 선에 아주 집중을 해서 계속 가르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빗으로 계속 가르고 모근이 다칠 수가 있어요. 가르마 타는 게 왜 문제냐면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행군할 때 보면은 사람이 다니는 숲에 발자국을 계속 찍어 놓으면 거기엔 풀도 잘 안 자라요. 맞아요. 신기하게 길이 나 있어요. 네,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마를 바짝 타고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엔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머리 때리는 습관 있죠, 막 빗으로. 네. 이것도 모근에 좋지 않아요. 두피에 자극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뭐 좋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피에 자꾸 자극을 주는 게 좋은 행동은 아니거든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탈모에 안 좋은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남성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여성한테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탈모에 소인이 있는 분들한테만 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탈모로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런 습관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 파이팅!